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게 맞을까?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단순히 질병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단순히 자연재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10년 위기설과 같은 경제 사이클을 건드리는 뇌관 혹은 촉매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는 게 이제 보통 10년, 8년에서 한 10년 주기로 위기가 계속 왔었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그 전에 오일 쇼크,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뭐 이런 식으로 보통 8년에서 10년 주기로 위기가 계속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처음에 저금리로 신용 팽창이 계속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고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이죠.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부실주택 관련 부채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신용 경색이 왔고 경기가 둔화되고 자산 인플레가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코로나19는 똑같이 저금리 신용 팽창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후에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계속 엄청난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기도 하고 부채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셧다운. 우리나라야 사실상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처럼 아예 그냥 뭐 2주 동안 가게를 다 완전히 닫아버린다거나 뭐 2주가 아니라 뭐 몇 달 동안 닫아버리고 아예 그냥 사람들도 길거리를 못 다니게 하는 그 정도는 사실 아니었죠. 하지만 해외는 이렇게 완전히 셧다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역시나 신용경색.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부채나 빚으로 이제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두 개가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단순히 고위험 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경제 사이클을 움직이는 촉매로 보는 게 맞다. 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분석하는 근거가 지금 과거와 또다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돈을 쏟아붓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장을 교란하는 녀석으로 본다.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쏟아붓고 뭐 빚 만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봉합하려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뭐 녹록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찍어낸 돈들이 계속 자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사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빔으로 유가가 막 마이너스 치고 해서 정말 투자를 잘못해서 기회가 오기 전에 모든 돈을 날리거나 오히려 빚을 진 분들도 계시죠. 경제적 거리두기,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각 나라 사이에 경제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서 전담해서 생산하는 전략물자, 특히 반도체, 배터리, 요소 이런 부분에 의해 경제 셧다운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차도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요소수 대란 들어보셨죠? 요소 같은 경우는 석탄에서 나오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셧다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경기는 점차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거지같이 오르는 게 동시에 찾아오는 상황.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면 돈이 계속 풀리면서 계속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어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0월 6%대 미국 물가 상승률이 11월에는 7%로 사실상 확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 달 뒤에 1%가 올라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개처발릴 수도 있고 리스크 헤징을 위한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 돈을 찍어냄으로써 물가가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점점 다시 조우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금리를 올리기 전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채권을 사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안정화가 되면 다시 금리를 올려서 풀려있던 돈들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산 시장에 있던 돈들이 다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NFT가 오르고 뭐 디파이가 뭐 좋고 이렇게 헬렐레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떡락이 나와서 4시간 한번 과매도를 4시간 한번 과매도다 하면서 매수를 눌렀는데 이평선 꺾이면서 이평선 뚫리면서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어만 할 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9시 땡 하면 업비트코인 경마를 본다. 이런 말들이 많죠. 9시 달리는 경주마를 잡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한다.
된다. 마스크만 쓰고 손에 알코올만 바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가 코인이라는 세상에 들어온 이상 경제적 거리두기는 이미 포기하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9시마다 땡 하면 누가 몇 프로 가냐 이거보다 미국 큰형님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었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물가로 표현해서 물가지수로 이제 이걸 발표를 하는 건데, 물가지수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을 찍으면 그 뒤로 코인의 1파, 3, 4주 뒤에 부동산 2파 이렇게 파도가 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을 찍으면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버블이 또 꼈다, 단기 버블이 꼈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3, 4주 뒤에는 부동산도 가격이 주춤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지수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뉴스나 유튜버가 있으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고 나한테 맞게 적용을 잘 시켜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만장일치의 법칙. 예전에는 만장일치의 법칙이라고 신문이나 리서치 페이퍼에서 의견을 종합하기 때문에 마이너한 의견들은 거의 묵살되었다.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뭔가를 답을 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그냥 묵살되어 버리고 이야기조차 거리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내년에는 주식이 오를 테지만 뭐뭐뭐한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취합해도 전문가 95%가 내년 주식 떡상한다고 예측해, 이런 식으로. 사실 뉴스 같은 경우도 제목 한 줄로 거의 끝나죠. 그 하나로 거의 모든 게 정리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내용은 제목에 바로 잘 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만장일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만장일치로 좋다는 의견 나오면 그 해는 개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다들 가즈아를 외치면 시장은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미디어 환경이 달라져서 하다못해 유튜브만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단순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런 정보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로 끝내지 말고 정리를 해서 내 기준을 만들고 의견을 정해라는 말이죠. 참고로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음마, 도곡, 목동 대충 40% 빠졌다. 그러니까 40%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코인처럼 갑자기 급락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들은 천천히 빠집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음마, 도곡 이쪽에서 빠졌던 기간이 한 8년 정도라고 해요. 8년 동안 부동산 침체가 오고, 침체가 온 뒤에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저금리 정책,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경마만 보면 사람들이 자극에 둔감해진 것 같다. 다양한 페이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코인쉐어즈에서 이런 지표를 공급해준다. 에이다와 BTC, 토탈만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비트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토탈 요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코인으로 몰리는 자금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다음 주에 비트 선물 ETF가 통과되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진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이잖아요. 근데 통과가 되고 나서 1450, 그러니까 69.6이었던 게 1450이 되고 월로 보면 1766이 됐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적어 놓으셨구나. 토탈 79에서 1465.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비트인 상황이다. 어쨌든 비트코인 ETF가 통과된 거기 때문에 비트로 돈이 쏠려 들어간 거는 당연한 거죠. 이더와 멀티에셋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주춤했지만 에이다는 오히려 평소 대비 투자금이 더 들어왔다. 카르다노 2.7이던 게 5.3으로 올라갔죠. 비트코인 선물이 오픈되고 나서 10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 엄청나게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다가 급락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에이다로 자금이 더 들어왔다. 그러니까 쭉 수렴하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이때도 오히려 매도는 나왔지만 돈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매도를 받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다는 그 자금이 다음 주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토탈 자금은 287에서 173으로 줄었는데도 에이다는 5로 동일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다른 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줄어들었는데 에이다는 동일한 규모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11월 8일 날 에이다는
이번에는 2일 동안 슈팅이 하락분 이상으로 상승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지만 이틀 만에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당연히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만 나는 이게 거래량 그래프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돈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소에서 거래량만 봐서는 사실 또 정확하게 얼마가 돈이 들어왔다라는 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떤 세력이 자전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거래량 확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의 거래량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저런 걸 찾아가며 꼭 봐야 할 필요가 있나? 거래소에도 직접 볼 수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봐야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살짝 튀어나온 음봉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디가 심상정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락이 나온 요 거래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랫하게 가다가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건 심상치 않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그냥 삼각 수렴 나오고 나서 수렴 끝에서 하락하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이걸 다시 그대로 뭐 상승으로 뭐 흔히 말해서 흔히 표현하는 말을 올렸다라고 말을 올려버리면 이거 자체도 뭐 그렇게 유효한 거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그래프 거래량에서 딱히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리서치 페이퍼에 나온 것을 꾸준히 본다.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나오는 거래들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하나의 거래소의 거래량으로만 볼 게 아니라 리서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것을 보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웨일님과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비트맥스, 바이비트, 바이낸스, FTX에서 사용 가능하고 뭐 자동호가 기능이라든지 클릭 한 번에 수십 개의 주문을 넣어주는 거미줄 기능, 스프레드 주문이라든지 스캘핑 기능, 그리고 키보드 단축키 등등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되거나 주문을 넣거나 하면은 주식 HTS와 같이 음성으로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SCT01로 카톡 주셔도 되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제가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써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래 스토어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체험 쿠폰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